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피검사 후에 고지혈증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고지혈증약 스타틴 부작용으로 평생 고생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약 하나 잘못 먹었다가 완전히 인생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약 스타틴 부작용 중에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괴롭히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육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약 먹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60대 초반 여자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한 10여 년간 아땡제시라는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보지만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스테로이드까지 복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이제 수년간 복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고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오르게 됩니다. 비만이 되고 그리고 고혈압 약도 추가가 되고 이제 당뇨약까지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증 원인이 저는 혹시라도 이제 고지혈증 약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면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이 약을 끊고 나서 통증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건데 온갖 뭐 류마티스 검사, 뭐 다양한 혈액 검사 등등을 해서 원인이 안 나오죠. 근데 환자는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통증을 감감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는데 그것을 장기 복용하면서 2차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면 고지혈증 약 먼저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은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지혈증 약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작용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약을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약을 안 먹게 되면은 차라리 다른 약 안 먹고 해결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 약을 먹을 정도로 내 몸속에 염증 상태가 심한가 이런 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뭐 유전병이나 질병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혈관의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안 먹고 고지혈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꼭 알아야겠죠.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생활 습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것을 개선시켜 주면은 굳이 약을 먹지 않더라도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을 먹게 된다면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디까지 낮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유익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지혈증 약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환자가 충분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의사들도 이것을 이제 설명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예민한 사람들은 부작용을 얘기를 하면은 없던 부작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민한 사람은 그걸 이제 노시보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부작용을 설명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환자들이 생겨요. 실제로는 부작용이 없는데도 예민하면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야지 약을 더 먹을지 말지 또는 의사하고 상담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서 이제 의사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의사가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류의학 의사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스타틴의 부작용은 어, 물론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제법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게 생명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겠습니다. 완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꼬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약 먹고 부작용 생기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고지혈증 약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제 근육통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장학회에서는 거의 3분의 1 정도가 부작용이 생긴 경험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간 수치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관절통이 생기는 분도 계시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분도 있고, 두통이 생기는 분도 있고요. 어지럽다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는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당뇨가 생깁니다. 당뇨가 생겨도 혈관에는 이득이 되니까 열심히 먹으라고 하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생길 수 있고,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발기부전, 성기능 부전까지, 그리고 췌장염도 생길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 영상 요 매일매일 먹은 고지혈증 약의 배신 지금 아픈 게 스타틴 때문이라는 요 썸네일로 되어 있는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요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작용을 제대로 알면은 이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 교정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도 차라리 고지혈증 약 먹는 대신 술, 담배를 끊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염증이 생기는 음식들을 최대한 줄이고 어, 고지혈증 약을 안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사지만 고지혈증 약을 먹으라고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런 요런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운동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운동을 좀 늘려야겠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저탄수화물 케톤식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저도 높았었는데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을 정도로 몸속에 염증이 심한가, 요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LDL보다 중요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DL 수치만으로는 그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상관이 없을 정도로 LDL 수치와 상관이 없고 다른 수치들이 훨씬 더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몸속의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 콜레스테롤 비율입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나누기 HDL 했을 때 4 이하, 4배 이하가 됐을 때에는 건강하다고 이렇게 보통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성지방하고 HDL 콜레스테롤 비율인데 요거는 이제 2배 이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건강한 상태고 몸속에 염증이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중성지방의 절대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어, 일반적으로는 150 이하가 정상으로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은 100 이하로 유지를 하면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목표치는 중성지방을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LDL 수치는 이 수치보다도 요 세 가지 수치가 훨씬 더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지 LDL 수치는 상관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류 의학은 주로 요것만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포비하고 리포프로테인 A입니다. 그래서 아포비는 LDL 표면에 붙어 있는 이런 지단백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은 이제 동맥경화 위험도가 또 올라가고요. 리포프로테인 A라고 하는 이렇게 아포 스몰 A 여기 이제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있으면은 혈전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 혈관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리포프로테인 A 요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사도 해야지 되겠고요. 요게 조금 유전성하고 관련이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약물 처방을 좀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능의학 의사 김 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LDL 수치가 있습니다. 예, 그건 바로 스몰 덴스 LDL입니다. LDL이 라지, 큰 LDL이 있고 작은 LDL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둘 다 130이라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의 LDL인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이 아무래도 혈관 내피세포 사이로 침투해서 염증 그 안쪽에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와 결합을 해서 플라크를 이제 형성하는데 중요한 중간 기전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체크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스몰 덴스 LDL 콜레스테롤 분해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번, 2번이 큰 LDL이고요. 예, 이것도 벌써 뭐 한 세네 번 얘기했죠. 큰 LDL이고 3번부터 7번까지 작은 LDL입니다. 작은 LDL인데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이죠. 3번, 4번, 5번, 6번에서 이 빨간색 부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요거가 중요한 포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많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이제 약을 쓰지 않고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가 항산화 영양제를 충분히 처방을 하고요. 그래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용량으로 스타틴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것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 빨간색 부분만 살짝 제거될 수 있는 정도로 처방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약을 세게 쓰면은 이게 완전히 다 빨간 게 다른 것까지 줄어들면서 딱 없어지겠지만 불필요하게 콜레스테롤 너무 낮추게 되면 이제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 적극적으로 이제 소량만 아주 스타틴도 최소 용량만 처방을 해서 요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수치들도 있습니다. 바로 통풍 수치가 높은 것도 활성산소 이런 게 염증 이런 게 많다는 것을 뜻하고요. 당화혈색소, 공복 혈당도 이제 당뇨가 심할수록 이게 콜레스테롤하고 연관이 있고 호마 IR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을 보는 건데 이 수치도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연관이 있고 몸속의 염증하고 관련이 있고요. 혈관 독성 아미노산인 이 호모시스테인도 체크를 해봐야지 되고 HSCRP 그 염증 수치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속의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수치들을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하게 LDL만 약을 먹어서 낮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보는 중요 검사 항목 중에 이제 중금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 납,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우라늄 같은 이런 중금속이 몸속에 쌓여 있는지 혈액이나 머리카락 검사, 때로는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런 수치가 높다면은 해결을 해주는 것이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하고요. 장 속에 유해균인 이제 곰팡이가 많은지 또 클로스트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또는 유산균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도 장 건강까지 확인해 주는 것이 이제 기능의학적인 이제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몸속에 염증이 심한지 적은지 확인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뭐 유전병이나 질환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성 그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스타틴을 조금 처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00명당 1명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은 이제 16세 이상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이 290이 넘고요. LDL이 190이 넘으면은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번, 2번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상 해당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나 1단계, 2단계 가족에게서 황색종, 즉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발목 뒤쪽에 거기에 이제 누런 황색종이 있는 경우에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은 290, LDL은 190이 넘을 때 의심해 볼 수 있고 발목 뒤를 살펴보면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인지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 뒤쪽에 이렇게 보면 누렇게 이렇게 지방종이 껴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단의 항목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안검 황색종도 이것도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비용적인 면도 있고 좀 번거로운 면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질환으로는 이제 지방간이 있어서 있는 경우에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 확인이 필요하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 고지혈증 환자 중에 약 한 10% 정도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고지혈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해야 되고요. 또 말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4가 T3로 이렇게 전환이 잘 되지 않는 숨어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당뇨 전 단계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호마 IR 아까 말씀드렸던 호마 IR을 검사를 하면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나의 혈관 상태가 어떤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다른 염증 수치와 콜레스테롤, 특히 스몰 덴스 LDL을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요렇게 대략 혈관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빨간색 부분만 혈류가 통하고 나머지는 혈류가 안 통하는데 대략 이런 경우에는 50% 정도 막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염증 관리와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혈관 나이를 검사했는데 대략 한 50대 중반인 환자인데 76세로 나왔어요. 그래서 혈관 나이가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편이 좋고요. 경동맥도 깨끗하고 혈관 나이도 좋으면은 치료를 당장 안 하고 라이프 스타일 교정 위주로 치료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팔다리 혈압 비율이 괜찮은지도 체크를 해봐서 동맥경화가 심한지 안 심한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안 먹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인데 이게 대부분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그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을 해주면은 웬만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 특히 중성지방을 올리는 가장 주범은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가 문제가 되고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지 않은지 우리가 이제 한식을 먹다 보면 거의 65% 가까이가 탄수화물, 당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뱃살이 찌고 지방간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게 가장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빵, 떡, 면, 쌀, 감자, 고구마, 찐밥, 설탕 들어간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과일은 탄수화물이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일도 탄수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이 많은 여러 가지 과일들을 꼭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수치가 너무 높다면 완전히 끊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탕, 설탕을 직접 먹을 일은 별로 없는데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 있죠. 뭐 믹스커피라든가 뭐 불고기라든가 찜닭 같은 이런 육류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음식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맞는 그런 식이 패턴이라면은 저탄수화물 케톤식을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해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몸의 염증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요 치매 5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영상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면은 이 저탄수화물 케톤식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은 약 5%만 줄여도 한 15% 정도의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지혈증약 반알 정도 먹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저라면은 비만이라면은 차라리 스타틴 약 먹느니 차라리 살을 빼가지고 어, 체중을 줄여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낫지 그 약 먹어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데 굳이 약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탄수화물 케톤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요. 십자가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등등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제 식이섬유도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내리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들이니까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은 염증이 줄어들고 특히 작은 LDL 감소가 잘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중성지방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염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 약 먹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막 깔끔하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자꾸 그 콜티졸도 올라가고 수면 문제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수면의 질과 수면의 시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멜라토닌을 먹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5.5 호흡, 호흡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실천을 하면은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을 개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영상을 보고서 10분 만에 수면제 없이 꿀잠 자는 방법, 요 영상을 보고서 수면이 부족한 분은 꼭 실천을 해서 수면 개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 영상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 괜찮은데 식사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영양소도 잘 챙겨 먹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관이 망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 지속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콜티졸이 올라가잖아요. 이 콜티졸이 올라가게 되면은 염증 사이토카인이 올라가게 돼서 이 염증 사이토카인이 결국에는 혈관 내피를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관 내피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어, 동맥경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스트레스 관리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민함 정도를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한 답은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영상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다음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 필요하면은 이제 상담을 좀 받아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음주, 흡연, 요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간혹 이제 혈관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해도 거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는 혈관에 치명적인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몸에 좋은 항산화제 비타민을 먹거나 킬레이션 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 킬레이션을 안 하고 음주 흡연을 안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주 흡연이 그만큼 치료 경과를 어,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게 이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아주 주범이니까 요거부터 해결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금주하시고 금연해야겠죠. 그리고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종일 앉아 있기만 하고 걷지도 않고 어, 운동도 안 하는 그런 생활 습관 자체가 염증을 유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담배 피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8,000보 정도는 걷는 그런 운동도 좀 하시고 근력 운동도 좀 해서 뭐 이런 염증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콜레스테롤을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영상에서 강조드렸죠. 토탈 이 총 콜레스테롤은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구간이 200에서 240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 논문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너무 100 이하로 낮추는 경우에 심근경색이 오히려 더 잘 생기고 뇌졸중 위험도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스타틴 약을 세게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은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LDL도 한 100 근처, 저는 이제 러프하게 잡아서 한 100에서 130, 많게는 160까지도 봅니다. 예. 근데 이 LDL 수치와 상관없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수치들을 가지고 저는 더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LDL은 대략 한 100에서 160 정도면은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LDL뿐만 아니라 다른 염증 수치들을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관리를 한다면은 이 작은 LDL,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작은 LDL 수치를 낮추는 데 있어서 최적의 용량으로, 최소한의 용량으로 스타틴을 써볼 수 있겠다. 다른 것들을 다 했는데, 뭐, 식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항산화제도 먹고, 뭐, 킬레이션도 하고 그랬는데, 요게 안 잡히는 경우에는 최소 용량으로 써서, 요거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보다 몸속의 염증을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검사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나도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의학병원 어디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진료를 나도 진료를 받고 싶다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능의학 병원 찾는 방법 요거 모르고 가면 분통 터진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기능의학 병원 찾는 병원을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요. 요 영상을 보시고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어,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콜레스테롤 관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직도 대부분의 기능의학 의사도 스타틴 처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보기 전에 스타틴 위주로 콜레스테롤 관리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